어제 좀 음식 짠 걸 많이 먹고 바로 자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상담 전혜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법률 고민을 황미옥 변호사님 그리고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 남겨주시면 또 변호사님과 함께 직접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저희는 상담 기다리는 동안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법률 문제는 취미로 만든 수제 맥주 선물하면 처벌받는다 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수제 향초를 선물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제 생각에는 수제 향초 때 예를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취미지만 수제 맥주도 처벌하면 선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X를 들어볼게요. 자, 두 분은 어떤 판을 들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취미로 만든 수제 맥주 선물하면 처벌받는다. OX판 들어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님이 O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박민성 변호사님 X. 네. 그렇군요. 자, 어떤 답변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황 변호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질문이 취미로 만든 수제 맥주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예. 오를 처벌받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주세법에 따르면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으셔야 됩니다. 판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류를 제조하면서 그리고 판매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뭐 공익적 목적으로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기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제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수제 맥주라서 이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박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예. 그 황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네. 개인이 그 자기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허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내가 소비를 하거나 타인한테 선물할 목적으로 해서 선물하는 경우에는 네. 면허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만 내가 만든 맥주를 누가 좀 돈을 주겠다 산다라고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제 향초 같은 경우는 선물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알아봤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수제 맥주는 그럼 이렇게 선물을 해도 되는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뭐 일단은 기본적인 관련 법령이 좀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제 맥주의 경우에는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향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그러니까 환경성 물질이 네. 외부에 노출됐을 때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향초의 경우에는 그거를 선물을 하더라도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수제 맥주의 경우에는 뭐 자가 소비해서 또 선물을 해서 자기 먹고 예. 하는 부분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법 자체가 다르네요. 그리고 어르신들 댁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죠. 각종 열매부터 뭐 인삼이나 뭐 좋은 재료를 통해서 술을 많이 담가 놓던데 이런 담금주들은 또
어떨까요? 같은 예, 경우에 보통 해당할까요? 가양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집에서 술을 담그면 불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주세를 거두기 위해서 전통주를 집에서 만드는 거를 세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95년대 조세범 처벌법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가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조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집에서 그 복분자 뭐 이런 재료로 술을 담갔다고 저한테 맛보라고 조금 준 적이 있었거든요.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편안한 소통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또 현재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게, 왜냐면요. 그 아가씨 때 다 얘기했는데. 아, 네. 저희 제작진과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옆에 변호사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손주가요. 예. 돌아가셔갖고, 네.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선주요? 배손주. 손주? 배손주요. 아, 손주가 뭐 어떤 일을 하셨는데 무슨 보상을 못 받았나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글씨라도 해야지. 뭐라고 그래요? 네. 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배에서 다쳐갖고요. 예. 손가락이 하나가 다쳐갖고, 네. 손이 아직 못 쓰게 됐어요. 손주분께서 배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어요? 예. 예. 걔네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예. 내가 비금에서 배 탔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 이제, 내 억울해 나면, 네. 비금에서, 응? 한국병원에 가갖고 타박상이라고 보니까, 네. 손이 퉁퉁 부었었어요. 예. 손이 네. 퉁퉁 보였는데, 그 타박상이라고 사진만 딸랑 찍고, 네. 몇 대 투자하고요. 예.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예. 그래서 병원에 또 의사가 좀 애배도 찍어보고 뭐 해봐야지 하지. 뭐 사진만 딸랑 찍고. 예. 그리고 손주가 비금에 데리고 가서요. 예. 딴 데 병원 안 가고 침을 맞췄대요고요. 침을. 아, 침을 맞췄어요. 한의원 데려가서. 예. 예. 근데 팔이 딱 이제 강주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침 맞으니까 예.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아, 너무나 자꾸 침 그러면 맞으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손을 다치신 분이 상담자분이신 거죠? 예. 상담자분이 손을 다치셨고, 예. 그리고 아까 비금이라고 한 게 비금도 말씀이신 거죠? 예, 비금에서요. 비금에서 그러면 예. 이렇게 그 뱃일 이런 배를 타셨다. 예, 답배.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손을 다치신 거네요. 예. 근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고. 예. 예. 그래갖고 그 비금 안에가 거기 침 맞은 데 있어요. 예. 거기서 침 맞히다가 자꾸 이제 침 맞으니까 예. 내가 딴 데 병원에 가려고 예. 나왔어요. 네. 근데 한국병원 더 이상 안 되겠고 그래서 딴 데 병원에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손주가 내가 한 8월 며칠 날이 됐었거든요. 예. 그게 예. 8월 6일 날 나와갖고 그 소개소를 데리고 가갖고 네. 폭행까지 하고 때리고 말이요. 지금 시청자님을 그 소개소에 데려가서 뭐 폭행도 있었고. 네. 아, 그럼 데려간 사람이 누군가요? 내 손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정황 보니까 선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주가- 선주와 상담자분 사이에 문제가 지금 생기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민성 변호사님 지금 옆에서 다 듣고 계신데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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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몇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그 뱃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치신 거죠? 예, 그 몇 년도인가? 3년도? 아니요. 4년도? 2월 5월 6일에 며칠에 다쳤거든요. 2005년 예, 5월 6일. 6월 며칠에 다쳤어요. 예. 그리고 선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예. 그게 2005년 그 몇 년, 8월경? 서울에서 뵙고 가서 8월달 뵙고 가서 네. 나 잡아갖고 8월달이요. 예. 8월달 거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네. 딴 병원에 가려고 예. 자꾸 손이 보이시니까 예. 손이 자꾸 팅팅 보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사진도 그걸 보내줬어요. 어떻게 손이 그렇게 부은가. 그러니까 다친 손가락을 다친 거 관련해서 예, 예. 예. 그래서 네, 한의원에 침만 맞고 하셨다는 거죠? 예, 제가 자. 침만 맞힌 거예요. 그- 딴 데는 안 데리고 가고. 제가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예, 그 선주가 네. 고용하신 분이 몇 분이셨어요? 돌아가셨대요? 아니, 그 선주가 뱃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장님, 아니, 상담하시는 분처럼 예.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셨어요? 한 현장까지 5인가 6인가 될 거예요. 5, 6명? 예, 예, 혹시 그때 예. 산재 처리 못 받으셨어요? 산재는 음. 산재치는 한참 있다 받았거든요. 언제 받으셨어요? 아니, 잠깐만. 변호사 변호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예. 산재 처리는 그럼 받으신 거네요? 손가락 예, 예. 다친 거에 관련해서? 예. 네. 그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네. 그 뭐냐면 내가 그때 변호사가 아,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이제 산재 처리는 받으신 예. 거죠? 예, 그럼 예. 그건 됐어요. 자, 그리고 근데요, 지금 그 폭행당하신, 뭐라고 네. 예, 그 일을 못 하니까 네. 피해 보상 이제 법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법정에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법정에서 폭행당하신 일을 못 거. 하니까. 예, 예. 폭행하고 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나 봐. 2억 7천만 원이. 자, 폭행당하신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세요? 아니 그건 뭐 말이 없고 그거는 아, 지금 소송 중이시죠? 폭행당하신 건. 예, 다 그 해놨거든요. 1심에선 예, 이기셨죠? 예, 이기셨어요? 예. 아니 강주에서 재판 받대요. 네? 내가 본 게 아니고. 네? 광주에서 강주. 재판을 받으셨다고요? 아, 광주에서요? 예.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이 선주 예. 네가 나 때린 거 해서 다친 거 그 장애 나온 거 보상하라고 손해배상 예.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피해보상. 첫 재판에서 예. 법원에서 이억.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으신 거죠? 예. 예. 2억 7천만 원이 나왔나 봐요. 2,700만 원, 2억. 2억 7천만 원. 예. 자, 그래서 한쪽 팔이 못 쓰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 한쪽 상대방이 선주 측에서 항소를 했습니까? 예, 몇 번 했어요.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이 한 번 더 진행되는 거죠? 예, 그때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선주가 6월 며칠 날 예. 20일에 재판이 있는데 예. 그 전에 돌아가셨대요. 선주가 돌아가셨어요. 예. 자, 지금 폭행당하신 게 2005년 8월경이신데 예. 선주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게 몇 년도세요? 아, 그거 6월 며칠 날 재판 받대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서는 정당하게 판결을 하셨다는 거죠? 예. 지금 근데 있죠. 네. 변호사님, 네. 내가 잘 모르고 있군요. 글씨도 잘 모르고. 아, 제가 그럼 지금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상대방 선주가 사망했잖아요. 예. 그러면 선주의 그 자제분들, 상속인들, 와이프나 배우자나 자식들에 대해서 소송 수개 신청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재판 절차 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상속 포기나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예. 그 자제분들한테 모든 걸 다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주분께서 집을 하나 놓고 가셨는데 배우자들이 배 팔았어요. 배도 팔고 그럼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선주분은? 집만 있어요, 집. 집만 있어요. 네, 그 아줌마 예. 집만 있어요. 아, 집만 있어요? 그럼 네, 집에 딱 팔고요. 소송하실 때 가압류도 다 진행되셨겠네요? 네, 그렇게 돼 있겠죠. 아, 그러시면 아마도 변호사님께서,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예, 예. 그 선주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예. 상속인 분들에 대해서 소송 수계 신청을 하실 거예요. 어, 그런데 뭐 만약에 재산이 완전히 없다면 모르지만 그 선주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지금 아마 가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집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받으실 수 있고 혹시 별도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범죄 피해자 구조 신청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네. 대한민국 내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선박에서 일어난 선박 배 있잖아요, 배. 예, 예, 예. 거기서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일어나거나 중생애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예, 그런 경우에 예. 선주분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피해 보상을 못 받았을 경우에 예.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선주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고 만약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선주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2억 7천만 원의 돈을 다 변제를 받으셨으면 예. 그 제도는 이용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요. 예. 2억 7천만 원이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아직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항소심의 변호사 선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강주.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알고 진행하시고 그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저는 글씨도 몰라갖고 우리 저 요관 주인 아저씨가 예, 사장님이 옆에 지금 듣고 있군요. 네,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그 우리 사장님 내가 전화번호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여보세요? 얘기를?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반갑습니다. 옆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셨나요? 이제 조금 들었는데 이제 들으셨어요? 올라오라게 해가지고. 네, 그럼 궁금하신 점이 뭐 어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 재판이요. 네, 항소가 지금 한 게 아니라 네. 1심 재판 같아요 지금. 1심 재판이요? 1심 재판에서 네, 지금 계속 밀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1심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네,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1심 진행 중에 지금 사망하셨어요, 선주가. 선주가 사망하시고 2월달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 4월 17일 날 재판 일정이 잡혔었는데요. 네, 그걸 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물어봤더니 선주가 선주가 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예,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법원에 예. 지금 이제 원고시잖아요. 소송을 예. 제기하신 쪽이니까 법원에 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 재판을 대행신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뭐 보정명령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 상속인들이 바로 이제 피고 당사자로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변호사님.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쪽 상대방들도 변호사님을 그쪽에서도 지금 이제 선정했어요. 이제 선임을 하셨어요? 네네. 선임하셨다고 하대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면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분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거를 이 사건 소송을 할 때 가압류를 해놓으셨다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가압류 해놓으셨다고 해놨겠죠? 하거든요. 네, 가압류 해놓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소송이 판결이 나더라도 확정이 되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보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피상속인, 상속인이 뭐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거나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절차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또 변호사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다른 뭐 특별히 궁금한 것은 없고요. 네. 지금 1심 재판이니까 뭐 네. 이제 그쪽에 뭐 하더라도 예. 근데 아직 우리 측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뭐 증거 불충분 네. 뭐 이런 것 그 말씀하시대요, 변호사님도. 네, 네. 누가 그쪽 배 같이 탄 사람들이 증인해 줄 사람도 없고 네, 네. 또 이렇게 좀 뭐 하는데 이제 신체 감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네. 증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구만요. 예, 맞습니다. 입증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네, 잠시만요. 예, 예. 일단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신청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지금 소송과는 별도로 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외우기가 힘드시니까 이분께 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네. 그 범죄 피해자 구조,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보세요? 예, 예. 예. 그 선박 안에서 일어난 어떤 폭행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거나 장애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해자가 있으면. 예, 예. 근데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못 받으면 일단 그 범죄 피해자 구조심의위원회라는 각 시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예. 해서 심사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 국가에서 먼저 구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실무적인 그 예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사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모두 변제를 받으면 이런 범죄 피해자 구조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범죄 피해자 구조 신청도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시간이 훨씬 더 초과된 것 같아요.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이 돼서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한번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두드려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네. 다른 여기서- 것 그러고요. 네, 이 지사순 씨가 네, 배를 타고 있는 과정에 네, 이제 팔이 다쳐가지고 좀 뭐하고 있었을 때 다른 자기가 이제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비금에서만 침 맞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팔이 마비가 온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갖고 또 이제 사람을 이제 선주 살아 계셨을 때 사람을 두드러 패고 네, 다른 속에서 다른 일을 이제 보낸다고 속에서 가서 막 귀가고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귀도 지금 귀 같은 거 청각도 지금 잘못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지금 선박 안에서는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 네. 팔이 아파서 일 못하니까 다른 데로 또 팔아 넘기려고 선주가 이제 그런 뭣도 이제 있었는가 봐요. 네, 그 전에는 그런 것 관계가 전체적인 이제 궁금해서 네, 네. 여기도 이제 전화를 이제 끄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예. 거기 입증의 문제, 그러니까 주장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입증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증인이 없으면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주장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께서 전화 연결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지금 상담자분이 어려움을 좀 겪으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는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네네. 시청자님 지금 TV 켜놓으셨나요? 네. 예, TV 볼륨을 무음으로 바꾸시거나 소리를 좀 낮추셔야 지금 전화 목소리가 잘 들릴 네. 겁니다.
네, 이제 네. 볼륨 낮추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여기 미사에 살고요. 미사 거주 저희가- 중이시고요. 네. 예. 그 아파트가 군산에 있어요. 나온동에 군산에 있는데 네. 임대를 내줬어요. 네. 이제 전세를 내줬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 들어가기 이전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세입자하고 예. 그래서 살다가 저희가 그거를 팔 목적으로 네. 여러 번 이제 그 분한테 그 집 좀 보여달라. 이제 일단은 집을 봐야지만 이제 팔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혀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예. 연락을 계속 피하고 음. 찾아 이제 내려가면 여기서 거기 가기가 한 3시간, 4시간 걸려갖고 시간을 내서 네. 찾아가면 뭐 연락 이제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예. 그냥 그러면 또 문자로 남겨놓으면 문자도 이제 답도 없고 해서 예. 저희가 몇 번을 이제 저희 집인데 이제 집도 보지도 못하고 예. 그러고 그냥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네. 그 2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서 집 좀 이제 보고 네. 이제 그 내놓든지 팔든지 또 해야 되니까 예. 보여달라. 그런데도 또 아무런 대답도 없고 연락도 닿지도 않고 네. 했는데 그래서 자동 연장이 됐어요. 예. 돼버린 거잖아요. 예.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 날짜가 지났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2년 후에 또 다시 이제 그냥 이제 노모가 계시더라고요. 노모가 사시고 그분은 이제 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모님 때문에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좋은 취지로 이제 내줬는데 네. 문을 갖다 그렇게 안 열어줘 버리고 저희도 이제 그 파는 시점에서 그 매매가 가격도 확연히 틀려져 버리고 집값도 내려가고 전세도 나가지도 않고 예. 하니까 막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2년 또 이제 재계약이 돼버렸으니까 음. 그냥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집이 나갈 테니까 네. 보증금 자체를 다 빼달라. 예. 그렇지 않으면 법정 소송에 들어가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 법원에서 소장이 엊그제인가 날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 이게 뭔가 집 주인은 난데 예. 그분이 집 주인처럼 그런 권리 행사를 하고 절대적으로 집을 안 보여주고 예. 부동산이 거기 있는 부동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좀 가서 보고 좀 방법을 찾아달라. 이제 전설을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리니까 매매를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 이제 연결을 취하고 했는데도 집주인 행사를 이제 그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보니까 제가 막 정신적으로 그 집만 생각을 하면 네. 자다가도 막 그냥 눈이 번쩍번쩍 뜨일 힘드시군요. 정도로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지병이 생길 알겠습니다. 정도로. 예. 지금 그래서 이런 목소리만 상황에서- 들어도 목소리에서 너무 힘든 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맞아.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네. 좀 가슴이 답답하고 좀 말이 좀 힘들게 좀 말이 좀 안 나오고 좀 그래요. 항상.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통화를 어쩌다가 하게 네. 되면 네. 내가 말을 하면은 네. 내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말만 앞세워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 세입자분께서 네. 서로의 그 의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자기네들이 이번에 3월 달에 나가기 전에 다른 세입자를 네. 구해서 선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없으니까 내가 아는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예. 진행을 해라. 네. 그랬는데 그 부동산에 그 사람하고도 연결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네.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 돈 돌려달라 그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힘든 상황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네. 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황미옥 변호사님과 좀 상담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네. 잘 들어보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일단은 황당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먼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그 상담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네. 이분이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네. 전화도 거절되고 문자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하시면은 좀 일이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그나마 최근에 소장을 수령하신 상태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에 온 게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그렇게 왔어요. 아, 임차권 등기 명령 그 결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여튼 그 임차인 측에서 내가 나갈 테니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네네. 보증금 반환 소장은 아니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고통스러운 임대차 관계에 거의 종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는데 보증금 네, 제가 반환할 그걸로 수 인해서 있는 그 몇 번을 시간을 내서 저 혼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해서 가서 이제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가서 이제 우연찮게 그 고모님이라는 사촌 고모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모르시니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좀 많이 편찮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마음 그래서 좀 기다려봤죠. 아들한테 이제 그 네. 고모님이 연락을 취하고 했는데 금방 갈게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고모님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저희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문자도 피하고 해서 그 6시, 7시까지 밤에 저희는 이제 여기가 서울인데 기다렸다가 또 밤에 또 올라오기도 하고 네. 여러 번은 반복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부분 말씀 주시는 게 임대차 네.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2년 계약 체결한 다음에 네.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게 여의치 연락이 안 않았다라는 돼요. 말씀 주시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다른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우체국에서 보내는 그 내용 증명서를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 하는데 이 연락을 안 되니까 연락을 안 된다는 그런 임차인분들 연락 생각. 안 되시면 내용 증명도 답이 안 돼요. 네. 내용 증명 수신자 보냈다고 내역을 해도- 확인했는데 불수신 떠버리게 되면 그것도 도달의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요 거기 그 내용 증명서도 보낼 생각을 안 해버렸죠.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보내놓고 보지 그랬냐.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의미가 없었다라는 일단 지금은 그런, 예. 지금 2년 넘어버린 상황이니까 예. 만약에 저와의 상담이 작년에서 임대차 기간 만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면 저와 자 어떻게 하면 임차인에게 유효한 갱신 거절 통지를 송달케 만들까요? 라고 말씀을 나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간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일절 연락이 안 됐냐 하면 한 번쯤은 문을 열어주어서 고모님이라는 분이 나온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즉 방문하신 적도 네. 있는 것 같고 예. 전화 통화할 때마다 가슴을 치는 답답함이 있긴 하지만 통화도 연결되신 적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네. 봤을 때는 그 6개월과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시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묵시의 갱신이 돼버린 건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묵시에 갱신 돼버린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2년을 임대를 줘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범위 안에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19년 3월쯤에 해지 통고를 하셨고 이로써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소장,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말인즉슨 보증금 달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네. 법에 따르면은 아무리 묵시의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임차권자가 저 이제 해지하랍니다라고 했을 때는 3개월 정도는 임대인한테 말미를 줘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에는 해지가 되긴 되지만 3개월 정도는 말미를 주면서 그 기간 안에 빨리 보증금 구하세요라고 말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담자님께서 해지 통고 받으신 게 3월 달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6월 달까지는 일단은 보증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협조 거부하고 경신 거절 통지하려고 했더니 연락 좀 피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적시에 팔지도 못하고 후세 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시세는 확 떨어져 버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건 임대인의 위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늘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시세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위험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일단은 보증금을 6월 안으로 준비는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집이 지금 제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조카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그 집을 나중에 걔한테 이제 넘겨줄 생각으로 해냈긴 했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갖고 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얘한테 피해가 갈까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증금 부분 때문에 명의자인 조카분이 피해를 입으실까봐 말씀이신 거죠? 예, 보증금도 그렇고 어떻게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놨으니까 예. 그런 문제가 이제 얘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거, 예, 말씀 주세요. 예, 예.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갖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6월까지 3개월 내에 이제 해결을 안 해주면 얘한테 이제 문제가 가는 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못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셨겠지만 자꾸 안 주게 되면 보증금 반환 소장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 조카 집으로요? 그렇죠. 그 군산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압류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보증금 반환이 자꾸 지체가 되면은 그 모든 불이익, 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카분이 다 받으실 거예요. 혹시 조카분에게 군산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가 있다, 다른 부동산이 있다, 아니면 조카분이 공무원이라거나 무슨 고정적 급여를 받는 직업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카분의 군산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또 압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급여통장 같은 게? 예. 진짜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정신적으로도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도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하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 6개월, 1개월 안에 갱신거절 통지해야 된다. 그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임차인분들이 연락을 안 받아버리신다거나 반대로 다른 사례 같은 경우 임대인분이 연락을 피하신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거 받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저랑 작년에 저랑 같이 상담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해보신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 번은 문을 열어줘서 고모님 만나신 적도 있고 어쩌다 통화를 하신 적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신데 정말로 내용 증명도 안 받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에 대답 안 하시고 카카오톡이 사라지지 않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답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시는 한이 있어도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갱신거절의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연락이 안 되었을 때에는 묵시의 갱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면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연락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소장 제기하셔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공시송달. 예, 상대방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간주해주는 법적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런 절차를 미리 취하셔가지고 나중에 묵시갱신됐다 해서 2년의 구속력에 매이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기야 일단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약간 뭐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집을 원래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셨으니 뭐 그 집에 원래 받고 싶으셨던 가치만큼은 못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매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을 세입자를 구해서 또 연장을 해보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이 군산에 있는 아파트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라고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돼버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아니면 후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요즘에 등기부등본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등기부 떼버리면은 임차권 등기가 반드시 경료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써져 있을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파신다고 해도 후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은 있으실 터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가압류가 돼 있는데 어떻게 매수인을 구하지? 그렇죠. 가압류가 돼 있는데 어떻게 소세입자를 구하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거래는 다 되시더라고요.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설명해 주면 모르시는 분들 없고요. 가압류 되어 있어도 요것만 해결되면 풀리는 거 아시니까 영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매도 시도라든지 호세입자 구하는 것부터 빨리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상황에서는 예. 집도 잘 나가지도 않고 예. 그 매매 자체도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막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진짜. 안 하시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그 기간 그래서 동안에 제가 예. 답답해서 네. 이렇게 그 이제 어디 변호사 사무실 이제 네. 다른 이제 이 외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네. TV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 게 네. 회복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답답한 그러니까요. 마음에 예.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전화 잘 제 생각에도 주셨으니까. 일단은 뭐 보증금은 빼줘야 되긴 하지만 네. 이런 너무 그 세입자의 그 행동들이 너무 저한테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괘씸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에서 너무 저도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너무너무 그냥 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되나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싶고 네.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라는 이제 와서 네. 왜냐면은 그냥 뭐랄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때만 전화 오고 변호사님 하실 말씀 상담원님, 있으신가 봅니다. 일단요. 네. 그 네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더 예, 이야기를 예. 길게 할 수 없는데 네.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례가 드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자주 있는 예, 일이니까 그런가요? 이번 예. 일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매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니면 소세입자를 네.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금 융통을 해서라도 보증금 네. 반환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조카분이 아. 피해를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임대도 경험이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무시갱신 안 되도록 미리 방지하셔야 됩니다. 송달 만약에 최선을 이런 상황에서 다하시고요. 지금 임차권 등기가 나왔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명의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이 빨리 네. 해결하는 게 시청자님의 스트레스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얼른 진행을 해보시고 그래도 한 네네. 두어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네네. 얼른 해결하시고 스트레스 없애시고 좀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 알아보다가 한 고양이 분양 카페에서 가정에서 낳고 기른 고양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까지 직접 가서 고양이 2마리를 분양받았는데요. 데리고 온 그날부터 2마리 중 1마리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토하면서 축 늘어지더니 사료도 못 먹고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분양해준 사람에게 연락해봤더니 병원을 알려주며 거기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 집에서 거의 2시간 거리라서 어쩔 수 없이 집 근처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의사 말이 데리고 오기 전부터 아팠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 그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시키느라 병원비도 거의 100만 원가량 나왔고요. 그래서 분양해준 사람에게 연락을 했죠. 분양받은 고양이가 죽었고 병원비까지 나왔으니 보상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원래 건강한 고양이였다며 자기가 알려준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죽은 것도 속상한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서 더 억울합니다. 저는 고양이 분양비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분양을 받은 지 열흘 만에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일단 고양이 분양비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런 분쟁들이 좀 많나요?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요? 애완동물이 많아지면서 예. 이 동물 판매도 그 동물보호법상 네.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네.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사망한 경우에는 네. 그 동종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 가격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15일이네. 예. 다만 그 구입하신 분이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까지 판매업자한테 네. 그 책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아, 그래요. 네. 또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예, 있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하는 말이 분양 전부터 아팠을 거다라고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아픈 고양이를 알고 분양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황 변호사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아픈 고양이인 줄 알면서 분양을 했다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한데 네. 문제가 있는 고양이를 보내면서 정상적인 판매 대금을 받았다는 거니까 진료기록부 같은 걸 첨부를 해서 해당 판매업자를 형사 사기 정도 고소도 분명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근데 뭐 수익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입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정적인 판단인 거죠. 시점을 돌렸을 때 그때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일단은 최소한 두세 분의 수의사분들의 진료 그 의견서라든지 그런 소견서 같은 거 첨부하시고 해당 이 진단을 내렸던 그러니까 아픈 고양이임을 알면서도 분양을 했다는 그 진료 기록부도 첨부하셔서 그래서 입증 자료를 좀 확보하신 다음에 형사사기 고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료 기록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분양한 애완동물은 좀 더 케어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또 믿고 분양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개인과 개인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 청구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앞에 뭐 구입 후 15일 이내에 이렇게 애완동물이 죽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 동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상으로 일정한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관할 시군군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강아지를 분양을 해서 거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걸 위반을 한 거겠죠.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과태료 벌금 정도 이렇게 5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맞게 되는데 민사적으로 이런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부분은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한 가지 일반 민사적인 민법 원리로 인해서 만약에 15일 이내에 폐사를 했다. 근데 아까 황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미리 아파왔어요. 병에 걸려와서 상황이 점점점 아무리 병을 치료해도 와서 그 강아지가 죽게 되고 그거에 대한 치료비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반론적으로 어떤 뭐 형사적으로 사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지금 한 1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했는데 치료비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황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일반 민사적인 것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픈 건 진짜 입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료기록부 첨부해서 이미 분양받기 전부터 그 해당 애완동물이 병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한다면은 그때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보상 청구가 가능하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는 그렇게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만약에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판매업소에 그 애완동물을 맡기고 그 다음에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받도록 하고 만약에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맡겼는데 30일이 지나도록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애완동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말씀 주셨던 그 환불 비용 자체를 환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분양한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본인이 알려준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 따라서 또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박 변호사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분양한 분이 내가 지정한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는 잘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병원이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인 시설이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등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한 사람이 기존에 강아지가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병원에 계속 돼 있고
정말 더 잘 알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가라고 고지를 했을 때 네. 다른 병원보다 시간상의 급박한 어떤 그 특별함이 있을 때, 왜냐하면 다른 병원 가면 다시 차트하고 다시 하고 해야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강아지의 상태가 시간을 촉박해야 되고 시간을 다투고 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특별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론적으로는 그 분양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도 이해 그러게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양비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셔서 그 판매자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상담 내용 접수가 됐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생방송이 끝나도 접수는 계속됩니다.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